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일 최백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을 하고 있죠. 여당은 제대로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 그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그 다음에 정진상 정책보좌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공범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 문제는 정진상 실장하고 상의하라 이렇게 이미 지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범도 좀 애매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범이죠. 그러니까 공동정범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게 공소장에 명시됐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갈등으로 여야가 지금 격돌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조사 부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두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조사를 문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는데 그 계산법은 무엇일까,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잘 아시다시피 2020년 9월 달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죠. 사실은 표류인지 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월북으로 단정을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든,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죽게 만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 해경의 조사, 이런 것들이 그 당시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를 재수사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하고 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전화로 서면 조사를 좀 받으셔야 하겠는데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거부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이 이메일로 조사 통보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거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원래부터 국정원이 이 첩보와 관련한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했다, 이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서 감사원이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결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도대체 관련 문서도 없고 누가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수사에 나섰고, 그 다음에 감사원도 감사에 나선 겁니다. 자, 수령을 거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격앙됐다, 이런 표현이 오늘 언론 매체 곳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도 여기에 함께 슬쩍 얹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냈었죠. 윤건영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공세를 취할 모양이고, 민주당에 지금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인데 여기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위 총력 공세,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 거부, 이런 문제하고 민주당의 총력 대응,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와 이 계산법이 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올 것이 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부터 불거진 얘기들인데, 그걸 문재인 그 정권이 친문 검찰 수뇌부를 통해서 막아왔던 거, 눌러왔던 거거든요. 수사를 못하도록. 그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건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안 되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 물러나기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검찰 수사는 받지 않겠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럼 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한 수사는 제대로 결론을 내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는 물렁하니까 그거는 놔두고, 근데 검찰 수사는 물렁하지가 않다. 야, 검찰이 손대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자, 완전히 박탈하자, 이걸 추진해서 9월 10일부터 거의 한 달이 이제 다 돼가는군요. 9월 10일부터 검수완박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그리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선거법 위반 범죄, 요 세 가지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공직자 관련 이런 것들은 지금 검찰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물론 9월 10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했던 내용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검수완박도 결국은 문제명 지키기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왔었고, 그런 대비를 지금의 민주당 진영에서는 해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러니까 올 것이 왔다라는 개념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감사원에서 지금 잽을 하나 날린 거거든요. 여권 전체로 본다면 물론 여권과 감사원이 완전히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감사원의 감사가 가장 빨리 진전이 됐으니까 감사원에서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앞두고 감사원이 먼저 잽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잽조차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맞지 않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왜? 이게 바로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드러난 것만 보고서도 밝혀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같이 문제가 됐던 북한의 귀순 어부 강제부송 사건, 이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무총리실에서 이 탈원전과 관련한 온갖 비리 이걸 수천 건을 지금 발견을 했고, 그건 샘플 조사인데도 그렇고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엊그제 보니까 또 300몇 건을 수사 의뢰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여기 파생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이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댓글을 남김으로써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조사 받아야 되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이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내가 전화 못하니까 좀 대신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바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그 참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선거 공작을 시작한 흔적들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나야 마침표가 찍힌다. 그 다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장자연 리스트 등과 관련한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도 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그 다음에 이 기획사정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 그 결론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진척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고, 이런 게 줄줄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이 첫 번째 잽에서 무너지면 그러면 나머지는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 하는 점을 아마 지금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이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아예 싹부터 자르자, 조사 엄두도 내지 마라,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결국 강제조사의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원은 사실 강제조사의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사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벌어질 텐데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조사에 돌입할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처음부터 긴장 강도를 확 높여서 대항을 한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내일부터 이제 국정감사입니다. 아마 국정감사를 완전히 그냥 판을 갈아엎는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어차피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한 지 5개월도 채 안 된 그 시점에서의 국정감사는요, 대부분 다 95% 이상이 지난 정부 대상일 겁니다. 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라는 것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말년 또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엎어진 짐에 쉬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무슨 얘기냐면 국정감사를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공방을 벌여가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국정감사는 이번 그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거야 민주당이 바라던 바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감사원의 그 문재인 대통령 조사, 전 대통령 조사 통보가 시점이 좀 적절하지가 않다. 국정감사 시작되고 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훨씬 전에 하든가. 요런 좀 문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 진영은 이 프레임을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비리 조사, 그거 대 문재인 정권의 버티기, 이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진영 대결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무슨 그 의문사항에 대한 규명이 아니고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유신 정치 이런 거를 자꾸 불러들여서 진영 대결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진영에 계산법이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에 24%였고요. 반면에 국정 운영 지지에 대한 부정평가는 60%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떤 아이템을 갖다 들이대도 그것이 설령 자기들이 밀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겠다. 이게 국민들한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다 조사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조사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조사받았습니다. 조사를 완벽하게 거부한 전직 대통령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는 성역이다, 조사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별로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거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버티기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계산은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다수가 될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판단을 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조사니까 문재인이라고 성역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산법이 아무리 진영 대결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서해 공무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다수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조사받아야 되지 왜 문재인은 성역인가 하는 생각을 할 걸로 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식의 그런 계산법이 틀렸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건 뭐 앞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죠.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런 부분하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감사원의 조사 수사 뭐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마 이걸 분리해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계산법이 틀릴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의 전초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위해서 소환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아마 상당 시간은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영으로 무조건적인 진지 구축을 하고 이게 좀 장기화되면 벌써부터 지금 민주당 진영 내에서는 촛불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촛불 시위, 그러니까 뭐 민노총이나 또는 뭐 여러 그 친민주당 진영 그룹, 여기와 연대해서 아마 촛불 시위로 나설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 가능성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는 강대강 여야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 국정 운영 지지율을 좀 높여야 할 필요성 시급하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구잡이식 진영 대결 또 이재명 대표의 진영 대결 계산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책 저는 처음부터 인사 문제에 대한 읍참마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걸 좀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더욱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